법원이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수 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고발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가짜뉴스 단속반! 단속반! 빠밤! 우리는 단속반이다. 아무것도 없다. 빠밤. 단속반이면 이렇게 뭐 증 같은 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단속반이면 이게 있어야지. 완장. 안 돼. 완장 달면 네. 또 행위세. 그래요? 네. 우리는 겸손하게 그저 시민적 눈높이와 시민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이거 어떤 거 이거? 어떤 거? 머리띠 하고. 빨간 티. 가짜뉴스 단속반. 네, 일단 민동기 국장만 그거 한번 해보는 걸로. 자, 왜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중앙일보 김호정의 왜 음악인가에서 북한 애국가 몰랐다가 맞더라도. 이분이 김호정 씨예요? 문화팀 기자? 네. 네. 이게 왜 가짜뉴스입니까? 리바이벌을 또 했기 때문입니다. 리바이벌 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미 이제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냥 제목만 보셔도 되고요. 이미 네. 고발뉴스 가짜뉴스 단속반에서 네네. 여기 자, 저희가 지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네. 집중 단속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불 지폈다가 빠지고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계속 했다가 철 모르고 계속 물고 있다가 계속 또 다른 언론사에서 팩트 체크를 했죠. 네, 팩트 체크에 모욕감을 네. 겪었을 텐데도. 근데도 북한만 아니면 괜찮나? 이거 리바이벌 버전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는 뭡니까? 문제 삼는 건. 문제 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네. 저기 차이코프스키도 썼던 기법이라는 해명도 희한하다. 이게 원래 차이코프스키가 이 교향곡 4번을 쓸 때는 처참한 상황이었대요. 네. 불행한 결혼이 끝났고 경제적으로 궁핍을 했는데 6.25 추념식에 정말로 이런 암시를 끌어들이고 싶었는지 의문이다. 정말로 오보도 이런 오보를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근데 사실 말이죠. 결국은 이제 정부 흔들기 그리고 냉전 시대의 회귀를 바라는 기득권 친일 매판 언론이 쓰는 기사는 사실 이런 기사를 써야 됩니다. 얘들이 먹고 살려면. 근데 이렇게 어렵게 쓰면 안 됩니다. 아니 클리어가 되니까 됐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네, 클리어가 됐는데 네네. 잡을 게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잡는 거예요. 네. 그 차이코프스키가 매우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울 때 그 4번을 썼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왔어야 되냐? 근데 사실 6.25의 정서를 그렇게 표현했다는데 어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 참 가혹하고 굳이 이걸 참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했어야 했나? 이 가짜뉴스로 판명이 난 사안인데. 괜히 읽었다. 제목만 보고 넘어갈 걸 그랬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가짜뉴스 할 때 이미 MBC가 다 다른 방송사도 했지만 다 했다 이거. 다 팩트 체크한 거다. MBC 뉴스 이남호. 네. 이남호 기자. 이남호입니다. 이 상호랑 거의 3분의 2가 같은데. 이남호 기자가 그때 다 클리어했습니다. 그 직접 들려주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네. 교향곡 앞 도입부에 추가된 빵빠르가 북한의 국가를 따라했는지를 쭉 사실을 확인해 봤더니 두 곡이 전혀 달랐다. 네. 전혀 달랐다. 세계 어디에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도입부. 그리고 또 다 들려줬어요. 네. 또 이남호가 충분히 남게 남호가 해줬는데도 호정이는 다시 한번 안 받네. 오늘자에서 이걸 또 썼길래 이분 참 다른 언론사 뉴스를 체크를 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나빠요. 우리 김호정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일보 문화부인데 아무리 그래도 문화부면 조금 그래도 교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들이다 그냥 어떻게 이념의 잣대로 어떻게 빨갱이 사냥을 해보려고 말이야.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정치부도 아니고 문화부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부는 중앙을 센터를 지켜야지. 그럼 그래도 중심을. 과거에 기영도가 일했던 신문이 바로 중앙일보 문화부입니다.
기용도의 전통이 있는 그래도 문화부 기자들은 이렇게 휘둘리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근데 말이야 이거는 펜대를 응? 에이 괜히 봤습니다. 요건 뭡니까? 손소독제 짜준 이재용 오직 미래만 생각하자. 이거 가짜 뉴스입니까? 가짜 뉴스입니다. 왜입니까? 아니 이게 말해주세요. 기사화 가치가 없는 사안이 네. 기사화되는 건 가짜 뉴스입니다.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이게 기사화 가치가 우리가 한번 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쪼그려 앉아가지고 냉장고 이재용 이거 그렇죠. 본인이 뭘 알아요? 그냥 요 사진용으로 삼성전자 자료사진 가지고 동정기사 썼던 그것도 동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동정기사. 그 사진 그냥 하나 사보에 잠깐 실리면 되는데 네. 그거를 또 언론들이 길게 썼거든요. 진짜 무지 길게 쓰는 걸로 기자 시험 봤나 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수원 사업장에 사내벤처 C랩을 찾았는데 얘가 왜 우리 이재용 세자께서 손소독제 소독제를 뿌려주시고 계시옵니다. 삼성전자 사진을 제공받아서 네. 얘들은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지들이 알아서 다 소독제 짜서 발라서 하면 되는데 이거 왜 하냐고요? 왜 소독제를 그리고 나는 소독제 2번 쭉쭉 해서 하는 게 내 정량인데 손이 커서 한 번 쭉 하면 한 번 더 주십시오. 이럴 수도 없습니다. 왜 이거 무슨 뭐 북한 김정은도 아니고 소독제를 배급하고 난립니까? 이 길어요. 이게 일단 조선일보 기사고요. 아 그래요?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웃긴 것만 한 진짜 졸라 웃기다. 아유. 경향신문도 미래 보고 새로운 것만 생각하자. 과거는 모두 과거지사 잊자 우리를 뭐 이런 거잖아. 아니 사내 벤처 프로 C랩을 찾아가서 격려한 게 이게 기사가 돼요? 격려. 요거는 기사 되지. 노동신문 1면에 되잖아. 이게 독재와 불법 비리는 통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김정은이 백마 타고 나타나는 사진 1면에 올리는 조선일보래. 노동신문 인미로 봤지. 네.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미래를 보자. 그러니까 지금 한창 과거에 저질러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네. 수사하지 말고 미래를 보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기사를 썼으니 이것은 어떤 나쁜 더러운 비린내 나는 의도에 의해서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기사를 썼다. 그래서 바로 가짜뉴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 더 가졌습니다. 이유 있네. 하나 더 가졌습니다. 이유 있네. 이유 있어. 중앙일보도 가세했군요. 여기는 꿈나무 오직 미래만 왜 근데 이렇게 제목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 그래도 차별을 위해서 꿈나무를 등장시켜. 꿈나무 나무를 왜 가져왔습니까? 꿈나무를 챙겼다 이거죠. 찾았어. 사내벤처를 가서 꿈나무들을 챙겼다. 아까 사진이 더 좋았는데 삼성전자에서 준 거 아까 그 소독제 나눠주는 게 더 좋았는데. 차마 중앙일보는 쓸 수 없었던 거죠. 같은 사진을 다 똑같이 썼으면 어땠을까? 아유 난리죠. 근데 요거를 하고 나서 소독제 발랐나 모르겠네. 근데 요 앵글이 말입니다. 앵글이가 버드가 아니라 우리 사진을 볼 때 앵글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앵글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에 탁 가가지고 이재용이 다 지켜보고 옆에 이 지켜보는 이 리액션 기술자인지 홍보팀인지 뭐는 모르겠으나 이게 다 쫄병들을 탁 데리고 다니면서 순시한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군주적 앵글입니다. 유사품으로는 북한의 노동일보, 노동신문, 노동신문에서 좋아하는 앵글입니다. 앵글이 버드입니다. 진짜 재밌네요. 아니 되게 제가 진짜 기사가 많아요. 이게 많이 썼어요. 꿈나무들 많이 썼는데 몇 개만 진짜 가져온 겁니다. 감동이다 진짜. 이재용의 동행 철학. 야 그래도 이데일리는 약간 창의적이네. 아까 다들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수사를 빨리 덮어야 되니까 수사도 덮고 대법원에 무죄 판결도 나고 그래야 되니까 계속
미래를 보자. 과거 보지 마. 과거 보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데일리는 그거는 좀 쪽팔려서 안 했어. 제가 봤을 때 요 제목을 뽑은 사람은 동행 철학. 인문학 전공이거나 그러니까 인문학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천편일률식으로 미래를 봐. 과거 보지 마 이랬는데 네. 그래도 이쪽은 조금 배운 사람. 칸트를 알아. 제가 만약에 데카르트도 알고. 이재용 입장이라면은 손소독제 이거 너무 천박하고 진짜 더러워. 이런 제가 손소독제 주세요. 그죠? 이렇게 막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지처럼 근데 애들을. 제가 이재용이라면 이데일리 이 제목에 야, 가장 큰 높은 점수를 줘. 나도 그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인문학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철학이란 말 들어가면 괜히 있어 보이잖아. 그렇습니다. 네. 철학이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네. 왜 이런 기사들이 왜 썼느냐? 네. 원래는 사진 있어야 되는데 사진 없나요? 요거 똑같이 썼네. 어차피 삼성전자 제공이기 때문에 중앙일보랑 똑같은 삼성전자 자료 사진을 썼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데일리 어떻게 커트도 똑같다. 근데 지네 것도 아니면서 이데일리 또 워터마크를 빵 달았어. 삼성전자 건데 참. 언론사들이 삼성전자 이렇게 써야지 이데일리라고 왜 박아놨습니까? 여기다가 자, 뭐 이런 거네요. 근데 이 원래는 이 기사 말고요. 네.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진짜 많다. 이거 뭐야? 기소냐 불기소냐? 사실은 요런 기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다 까먹었어 우리는. 지금 그래서 기소하지 말라고. 요 기사가요. 제가 아까 오전에 네. 이 이재용 검색했을 때 요 기사 끝에 그 다음에 이재용 이게 나온 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밀어서 내려버린 거야? 내려버린 거죠. 헐. 저는 약간 왜냐면 사실은 이게 검찰이 빨리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기소할 건지 불기소할 건지.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야 어제 오늘 그냥 손소독 뜻밖의 그러니까 부지런히 사실은 삼성전자는 부지런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합니다. 네.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난 개가 따뜻한 똥을 먹는다. 얼리 독 이 핫똥. 네, 역시 민동기 국장이 하루라도 덕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뉴비를 게시판을 보세요. 네. 얼마나 덕 얘기하면 좋아하십니까? 아닌가? 괜히 했나? 자, 지금 기소냐 불기소냐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사실 관심을 모아줘야 됩니다. 언론이. 그럼요. 근데 이런 여기 관심을 기사가 가져야지. 나올 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삼성전자에서 사진을 쫙 뿌린 거야. 손소독제 쭉쭉. 좀만 더 주세요. 이거를 막 뿌린 거죠. 한두 군데에만 썼으면 이해라도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일사불란하게 미래를 보자. 내가 봤을 때 그것도 제목을 가제를 달아줬어. 거기에서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근데 미래는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미래를 빼고는 장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미래를 다 넣었어. 여기는 오직 미래만 생각하자. 그랬더니 경향에서는 미래 보자. 조선일보와 달리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는 오직 미래만 보자. 미래 꿈나무. 그럼 약간 그대로 따라가면 쪽팔리니까 그렇죠. 모욕감이 느껴지니까 꿈나무 챙기기라고 한 줄 써서 베끼지 않았다라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역시 장원은 이데일리였습니다. 장원은 이데일리 오늘의 동행 베껴쓰기 철학. 장원 동행 철학 괜히 알 듯 모를 듯 무샤무샤 자무자무 이렇게 철학이란 말 넣으면 그렇습니다. 저희 사실 뉴스 비평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없어 보였습니까? 뭔지 잘 몰라가지고요. 저는 사실 뉴스 비평에 있어서 강력한 저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아는 척하자. 이거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모른 척하면 모르는 게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르는 거 아는 척하면 금방 뽀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오늘도 옆에 두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노마드에서 나온 책이죠.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자팍사장. 지금 고발 마트에서 여러분들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네, 역시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그런 한국말의 그렇죠. 비밀들. 설레발 치지 마. 설레발이 벌레인지 몰랐어요. 지네 같은 다리 많은
아 이거 그래서 이게 설레발. 그러니까 막 뭔가 바쁘게 막 수건 떨지 마 이런 말입니다. 설레발 치지 마. 네. 아는 체 하자. 그게 바로 저의 철학입니다. 네. 네. 사과드리면서. 사과드립니다. 네. 네. 자, 이것도 가짜뉴스 오늘 진짜 많이 가져오셨네. 이거는요.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참여연대에서 네.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음. 근데 이거 기사 읽어보니까 진짜 이 조선일보 기본 취재를 안 했더만. 이거 아니 네. 여기 보면은 시리즈로 한번 냈었잖아요. 네. 맨 마지막 보면은 네. 여기 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도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5월부터 총 111건의 성명 농편 회견에서 네. 전 정권 비판에 더 치중했다. 뭐 이렇게 기사에 썼어요. 근데 참여연대가 공식 논평을 통해서 반박을 했는데 네. 여기 보면 이게 기사가 좀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자 전형적인 과장 왜곡 보도다. 그러면서 네. 자 논평, 기자회견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선일보가 근거로 들었는데 네네. 참여연대가 조선일보로부터 근거 자료를 받아봤대요. 네. 야 니네 뭔 근거를 가지고 썼냐? 받아보니까 분석 대상과 분류 기준, 분석 내용 모두 황당하고 자의적인 것이었다. 20대 국회 회기 중에 있었던 의정감시센터 224건의 전체 활동을 네. 나름대로 분류를 했는데 자신들의 분류 기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 이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안을 네. 분류하기 어렵거나 기타 사안으로 분류한 여기 보면 119건을 제외시키고 105건만을 대상으로 그 기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 면에서 보면은요, 어느 쪽으로 분류할 수 없는 성명 논평이 제일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든 야든 어떤 정치권 전체에 대한 문제라거나 또는 정치 편향적이지 않은 그렇죠. 그런 그게 전체의 53%.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비정치적이거나 여야를 넘어선 전체적인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흥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성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빼고 요걸 싹 뺐어. 53%를 빼고 나머지 105건. 네. 여기서 야권 비판은 87, 여권 비판은 13%라고 보도를 했는데 일단 요걸 뺀 것도 문제지만요. 네. 요 비율도 문제인가? 요 비율도 네. 그러니까 야 비판에 해당한도 분류한 91건도 참여연대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과연 그 논평을 제대로 읽었느냐. 이거를 야 비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여연대에서는 91건 가운데 52건은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야당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 도대체 니네는 무슨 근거로 이걸 야당 비판이라고 분류를 했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논외로 하더라도요. 아까 53%를 제외하고 기사를 저렇게 쓴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네요. 완벽하게. 자, 사실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퍼센테이지로 이를테면 골인, 노골 이거는 분명합니다. 골이면 골인이고 노골이면 노골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골인과 거의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자, 5대 3대 2로 무슨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주관적인 논평 같은 경우는 특정 카테고리로 나누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량 분석을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에서는. 그렇죠. 이런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분류를 통해서 시민단체가 좌합하며 또 더구나 권력이 되었다라고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사기칠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전형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조선일보 조중동인데 이를테면 한겨레 또는 고발뉴스의 1년 기사를 분석해봤다. 그랬더니 객관적이라기보단 주관적이었다. 객관적 지수를 4.5대 4.5%고 객관적 지수는 뭔데 막 이렇게 지수를 지네끼리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코딩한 원본을 가져와봐.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객관적인 기사인데 요거를 주관적이다 5,
가장 주관적인 게 오야. 근데 오라고 지네끼리 마음대로 코딩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상당히 나름대로 사회학 방법론에 입각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네. 평가한 것처럼 고발뉴스 너희들 좌파 빨갱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적발해 오셨군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자 요거 네.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제가 요거를 어제 가져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네. 임오경 의원 기자의 길은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너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할 말을 안 하면 그게 기자입니까? 그렇죠. 할 말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모경 의원이 TV조선과 일전을 벌였어요. 네. TV조선이 전날 자신의 19분 최숙현 선수의 지인이죠. 네. 부산 쪽 팀 지인과 통화한 걸 가지고 이모경 의원을 공격하는 취지의 기사를 썼어요. 네. TV조선이. 근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음모를 가지고 몰아세운 기사다. 왜곡 보도다. 왜곡 보도다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이 아무리 짜집기입니까? 짜깁기입니까? 짜집기 아닙니다. 짜깁기가 맞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짜깁기한 나쁜 왜곡 보도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깁기된 내용들만 봐도 약간 좀 부적절한 질문들이 있네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저희는 전체 녹취록이 나오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녁에 TV조선이 전체 19분 녹취 사운드 오디오를 공개를 했습니다. 19분짜리 공개했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정말 19분 40초, 19분 41초 긴 시간입니다. TV조선 리포트를 이걸 봤습니까? 리포트가 아니라 별도로 그냥 전문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까?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 들었습니다. 네. 그 결론은 이모경 의원이 부적절했다. 세 가지 결론을 저는 전문가로서 제가 지난 25년 동안 탐사 보도 기자로서 녹취만 25년을 들었어요. 네. 녹취 인생입니다, 제가. 몰카 나쁜 몰카는 안 찍어봤습니다만 여하튼 몰카 인생입니다. 예. 다 들어봤어. 근데 9분 한 20초까지는 네. 이거는 TV조선 잘못한 것 같은데 그냥 일상적인 다양한 질문들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중간 이후를 넘어서면서 뭔가 이제 자기가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파악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모경 의원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결정적인 문제 발언을 합니다. 부산체육회를 계속 감싸려는 발언을 해요. 문제 소지를 축소하려는. 사실은 이거는 체육계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한 그렇죠. 계기가 이미 쥐어졌지요. 네네. 근데 마치 부산체육계는 아무런 결함이 없는데 라고 사전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리고 그 선수의 친구로 하여금 진술을 그렇게 입을 맞추도록 강제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합니다. 그런가 하면 친구도 사실 피해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같은 팀에 있던 동료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했어. 그럼 주변 친구들, 젊은 나이의 여성들 대단히 충격받아요. 네. 다 이거는 심리치료 해줘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훈련도 못하고 집에 내려가 있는 친구를 어렵사리 전화통화해가지고 한다는 말이 국회 증언을 해야 된다. 우리 운동선수들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와서 증언하라 그러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강제를 해요. 그건 저는 가장 좋지 않은 그건 국회의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압적이면서 권위적인 그런 느낌이 확 묻어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지금 그 친구가 대단히 두렵고 네.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이랑 통화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친구 너는 괜찮았어? 너 주변에 그런 거 없었어? 라고 좀 공감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뻣뻣하게 과거 내가 말이야 나 금메달리스트야 알지? 우생순 그건 내가 주인공이었잖아. 네. 열심히 하면 너도 된단 말이야. 그냥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면서 자기 너 대선배지 대선배 이러면서 사실은 제가 너무 거리감을 주는 거야. 공감 능력을 보여주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지 친구 때문에. 응? 정말 너는 괜찮니? 주변 애들 괜찮아? 너희들은 혹시 안 맞아? 뭐 그런 것들을 좀 공감 능력이 되게 낮구나. 아직도 이 양반은 핸드볼 팀 감독이구나. 그리고 체육계의 거두야 이미 자기가. 그런 관점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입장과 체육계에 있었을 때 자기가 거의 임원급에 있었던 자기의 위치를 혼동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은 권한이 아니야. 국민들이 우리가 서번트, 국민들이 우리를 위해서 감시하고 의정활동해달라고 뽑아준 공복, 서번트입니다. 봉사자예요. 근데 그거를 아직 헷갈리고 있다. 엘리트 체육의 한계를 정확하게 느꼈어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 이모경 의원을 제가 표적으로 삼아서 네.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네. 오늘 밝힌 말씀입니다. 메달이 최고가치 아닙니다. 메달이 최고가치가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게 다 적용되는 거야. 그렇죠. 기업체에서 성과가 최고가치가 아닙니다. 응? 매출 판매가 최고 가치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수단에 우리가 이용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잖아요. 사실 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엘리트 체육의 문제. 이제 메달이 최고 가치가 아닌데 자기가 골드 메달리스트고 내 우생순이고 그런 아직도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젊은이들의 청춘을 바라보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오전 국무회의 발언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JTBC에서 보도된 부분인데요. 예. JTBC 기자랑 인터뷰를 하셨더라고. 이모경 의원이.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JTBC에서 취재진이랑 통화를 했으니까 녹취록이 있겠지. 있겠죠. 실제 발언을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뭐냐? 피해자 동료의 증언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그런가 보면 감독 등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심리적 동요를 오히려 염려해. 그러면서 제일 걱정하는 건 가해자들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살려는 놓고 봐야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방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방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발언이 되자 또 TV조선은 짜깁게 했고 JTBC는 달리 편집 이것도 짜깁게 했다는 뜻이죠. 근데 제가 TV조선 인터뷰를 전체를 놓고 보니까 공감 능력 부족하고 국회의원이 무슨 뭐 완장이나 아주 무슨 뭐 나라님이나 된 듯하게 그런 아직 태도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JTBC의 보도까지 보니까 확실히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임 의원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과거와 다르다는 걸 모릅니다.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그렇게 많이 뽑아준 거예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은 다 자기 지연, 학연, 무슨 뭐 요새는 떡은 안 사주지만 뭔가 이렇게 팔이 굽는 대로 투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다른 뭐 기존의 관계성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헌정사상 어마어마하게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은 과거와 다른 세상에서 다른 대표를 뽑아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결정의 결과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뽑힌 사람은 아직 옛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양향자 의원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이재용과 관련해서 불기소 네. 보도가 결정이 나왔을 때 그렇죠. 사실 노웅래 의원이나 중진입니다만 네. 또는 뭐 다른 동료 의원들은 다 반대하는 네. 비판적 입장을 냈는데 유일하게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삼성 옹호 논란이 붙었죠. 삼성 빨대 아니냐. 왜냐하면 고졸 출신의 삼성 전무의 신화를 가지고 그걸 자기의 자산으로서 정계에 대표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삼성과의 관계성과 관련해서 의심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 거짓 해명 전력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반올림과 관련해서 전문 시위꾼이라고 말을 한 거야. 근데 사과 3달 만에 이제 문제가 돼서 사과를 했는데 팟캐스트에서 언론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정정과 해명을 아직 하지 않았다. 제가 길게 읽고 싶진 않아요. 네. 네. 양향자 의원 이렇게 국민들이 앞으로 부동산 문제도 그렇지만 삼성 문제까지 포함해서 네. 21대 국회와 청와대가 돌파해야 되는 지점이 상당히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기득권적 관점에서는 도저히 문제가 안 풀려요. 그렇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네. 재벌에 대한 관계 문제도 그렇고. 근데 내부에서 이런 양향자 의원이나 아까 이모경 의원처럼 20대면 훌륭한 의원이 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21대에서는 좀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시간 관계상 네. 지금까지 가짜뉴스 다속반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